네, 하나둘씩 대외 변수가 다소 완화되는 움직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고요. 국내 시장 어떻게 전략 챙겨볼지 김종혜 연구위원과 성공투자연구소 박정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1920선에 육박하는 움직임이었고요. 코스닥 역시 600선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최근 흐름이죠. 시장 기대할 것 그리고 우려할 것 무엇인지 하나씩 체크하겠습니다. 시장 좀 점검해 주시죠. 예, 가장 수급적인 측면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바로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지속적인 매도라고 하는 부분들.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진정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외국인들의 성격, 외국인들이 이제 어느 지역에서 지금 우리 시장을 갖다가 이제 지배를 하느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유로존 쪽에서 좀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고, 따라서 이제 유로존 쪽이 시끄러우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시장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또 이제 들어오는 구도가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유로존 쪽에서의 어떤 문제 부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렉시트라든지 또는 스위스발 악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좀 노이즈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타났었는데, 유로존 지역에서 이제 어떤 이러한 악재 부분들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에서의 어떤 추가 양적 완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매도가 진정되면서 매수를 해줄 수 있는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제 시즌이 이제 시작되죠. 실적에 대한 전망치 부분들은 굉장히 눈높이가 낮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낮아진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와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또 이러한 실적 기대감 부분들이 또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1900선대의 초반에서의 어떤 흐름들은 크게 지금 현재 빠질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이제 관건은 뭐냐면은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코스피 시장은 좀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올라왔던 측면 속에서 과연 이전처럼 지난 12월 중순부터 이어져 왔었던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코스닥 시장의 중소형주 랠리가 꺾이고 아니면 대형주가 움직일 것인가. 근데 최근에 이제 약간 그런 조짐이 나타났었습니다. 바로 이제 낙폭과 대형주들 국제유가 급락에 따라가지고 그동안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올라와 줄 때, 그때 중소형주들 분명히 좀 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 중심에는 바로 기관들의 어떤 매매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낙폭과 대형주를 사기 위해서로 한다면은 코스닥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갖다 팔고 다시 이제 팔고 이제 다른 대형주를 사는 이런 흐름이었었지만은, 이것이 지금 완전히 어떤 고착화되어 가지고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관들이 파는 듯 했지만 결국엔 다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역시 실적에 대한 어떤 부담 부분들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좀 경감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돌파를 1%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고점에서 부딪힐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못 뚫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에 대한 어떤 접근 부분들 많이 올라왔지만, 역시 가는 종목이 좀 더 갈 수 있는 장이 아직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한 매매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중소형주에 조금 더 힘을 실어보자라고 정리하고요. 김 의원님의 시각도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판단 어떻게 하시죠? 이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만 질문을 묻는다면, 네. 저도 오를 것 같습니다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다만 오르는 폭이 만족할 만큼 오를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만족할 만큼 오르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별 업종별로 수익률 격차는 앞으로 점점 더 벌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ECB와 관련된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그렉시트,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동성 자체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제외할 경우에는 지금 좀 쉬어가도 된다. 저는 정말 잘 나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면 그 종목에 억지로 붙어서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QE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제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주에 대한 관심은 결과물을 확인하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1월 말부터 해서 대회 변수 결과가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고 가자라는 의견이고요. 자, 이제 종목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적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최근 시장인데요. 어제 한국전력이 역시나 실적 시즌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6% 정도 급등이었습니다. 시멘트 관련주 역시 M&A 이슈도 등장하고 강세였어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저는 뭐 이 강하게 움직였던 그 종목들의 어떤 공통된 특징의 중심 포인트는 역시 유가의 하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가의 하락에 따라서 뭐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뭐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제 악재로 최근에 작용을 했었었는데, 근데 그 전기요금 인하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유가의 하락을 통해 가지고 어떤 비용의 어떤 절감을 통한 이익의 증가 부분이 사실 더 큽니다. 따라서 지금 뭐 유가의 어떤 그 지속적인 하락,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제유가가 뭐 또다시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뭐 충분히 또 주가 상승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멘트주는 뭐 최근에 올라왔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좀 그 몇 주 전부터 좀 꾸준하게 현재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뭐 정부의 지금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 또 뭐 계속적으로 그 얘기가 되어 왔었지만은 M&A라든지 또 역시 마찬가지 저유가 수혜로 좀 주가가 그동안 이제 올라왔던 부분들인데, 많이 올라왔지만은 제가 볼 때 역시 강한 종목들이 지금 앞으로도 좀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가의 하락에 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뭐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죠. 바로 항공업종입니다. 저는 한번 항공업종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저가 항공사를 이제 포함을 해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지만은 여전히 지금 어떤 그 유가의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올라가지만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그 주가가 뭐 유가가 하락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그 실적 모멘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또 뭐 다음 달에 뭐 춘절 또 전후로 한 이러한 또 여행 수요 부분들도 충분히 또 있기 때문에 항공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 부분들은 여전히 좀 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많이 실적 기대를 싣고 있는 종목이 바로 항공주 혹은 경기 방어주 그리고 반도체 쪽의 종목들입니다. 김 의원님도 의견 동일하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실적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은 업종은 뭐 제약업종, 항공, 그리고 IT 쪽의 반도체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석유학주 중에 일부 정도가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턴어라운드 관련 종목군들은 뭐 일정 부분 반등이 가능하다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의 성장 기대가 살아있는 게임주는 핵심은 이겁니다. 밸류에이션이 핵심이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까가 핵심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포탈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핀테크 이런 것들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지금 상승의 기저에 놓여 있는 것은 앞으로도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의 뭐 단기적인 대응 자체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턴어라운드는 말 그대로 이익이 적자의 석자로 돌아서서 앞으로 조금씩 늘어난다라는 기대감인 반면, 성장 기대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꺾여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저는 턴어라운드 업종에 좀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뭐 유동성 효과 이런 것까지 더해진다면 지금 잘 나가는 코스닥 종목군들을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이 유가증권 시장의 시클리컬 종목들, 그 경기 민감주들을 좀 더 낮은 가격에 사서 버티시는 게 장기적인 전략상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 쪽에서 이 경기 민감주 흐름을 좀 잘 체크해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투자 유망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정석 대표의 종목 어떤 걸까요? 예, 뭐 저도 이제 뭐 김 의원님 말씀대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러한 그 종목들, 물론 뭐 낙폭과대 대형주들과 같이 지금 바닥권에서 좀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네. CTC 바이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자,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동물 의약품 관련 이제 종목으로서 뭐 조류독감이라든지 뭐 구제역 관련 뭐 이러한 그 이슈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뭐 그런 이슈와도 이제 같이 그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이제 인체 의약품 부분들, 뭐 특히 이 필름형 이 발기부전 치료제 이 트라디필 같은 경우에 지금 아시아 판권 계약을 좀 맺었고요. 따라서 이 발기부전 치료제를 토대로 해서 인체 의약품 부분의 매출이 지금 올해 지금 그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도 뭐 대폭적으로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TC 바이오의 어떤 기존의 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물 의약품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수출이 이제 지금 크게 확대가 되면서 연간 한 20% 정도 좀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기관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뭐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좀 그 좋은 위치에 있고 또 좀 수급도 현재 뒷받침되고 있는 CTC 바이오 오늘의 좀 유망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년간의 바닥권의 움직임에서 작년 10월부터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CTC 바이오입니다. 오늘의 유망주로 기억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성공투자연구소 박정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